오늘 설교 제목이 기후 종말론의 가스라이팅. 원장님이 너무 긴장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걱정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총신 MDB 동기라고 말씀하셔서 제 기억에 원장님이 그때는 우리 논문을 쓸 때였거든요. MDB 졸업할 때 원장님은 변증학 논문을 썼어요. 부활에 관한.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MDB 수준에서 변증학을 쓰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신약을 써야지. 그래서 저는 신약 논문을 썼어요. 원장님은 변증학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참 보니까 원장님은 신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는 변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 잘못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정년 은퇴 감사예배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은퇴하면 참 그럴 텐데, 저는 그냥 이 마지막 예배 때 보통 채플 때처럼 제가 사회 보고 설교하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직전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고 총장님도 오셨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건 모교에서 정년 은퇴하게 되어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모교에서 정년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총신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3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세계관과 환경윤리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총신에서 마지막 채플 시간에 기후 문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얘기하면 99%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니까 제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좀 들었으니까 그 얘기구나 하는데, 아마 제 수업 듣지 않는 학생들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한 10번 들은 얘기 제가 11번째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 한 번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후 종말론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동영상이 몇 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20-30년간 한국 교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회 안에도 기후위기 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가 교회에서 총회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가치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배후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뱀은 항상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감은 이설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후 종말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거짓 선동입니다.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고 완성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종말론은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1970년대에는 인구 종말론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는 만원이다, 하나나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애를 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는 하여간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낙태를 권장 내지는 방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1990년대가 되면은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지구상에 석유가 고갈되고 식량이 고갈돼서 지구는 다 망하고 사람은 굶어 죽는다, 그렇게 선동한 것이 1970년대 인구 종말론. 그런데 지금 애들을 안 낳아서 지금 문제잖아요. 1980년대 핵 종말론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1990년대 등장한 기후 종말론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환경 보존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삶의 질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약탈하는 도둑입니다. 문제는 기후 종말론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운동의 99%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기후 종말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운동,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환경운동의 99%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기후 종말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지구온난화입니다. 기승전 지구온난화. 굶어 죽어도 지구온난화, 홍수가 나도 지구온난화, 가뭄이 들어 지구온난화, 기온이 올라가도 지구온난화, 댐 내려가도 지구온난화, 질병이 생겨도 지구온난화. 여러분 신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 문제, 모든 문제 시작하면 마지막 지구온난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기후 종말론의 핵심 주장이 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종말론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현재 상태로 가면은 지구는 온난화로 종말을 맞이한다. 2030년, 2050년 종말이 온다. 지금 2050 거주불능 지구가, 지구라는 이 책도 한국에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정도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종말이 온다.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게 기후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2030년, 2050년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지구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IPCC에서 제시한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2010년도 5차 기후평가에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야 된다. 그리고 21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2010년 보고서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에어컨을 끄고 전기 플러그를 뽑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육식 안 하기, 기타 등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석유 쓰지 말고, 석탄 쓰지 말고, 천연가스 쓰지 말고, 원자력 쓰지 말고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탄소 배출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열심히 떠드니까 탄소 배출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4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마지막 강의라고 열심히 탄소 배출하고 왔습니다. 좀 목이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4시간 동안 열심히 탄소 배출하고 왔는데,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간단해요. 방법이, 여러분들 숨 10번 쉴 것을 한 번만 쉬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순간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10번 쉴 거 한 번만 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아예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탄소 배출 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이 탄소 중립, IPCC가 제시한 탄소 중립, 죽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후 종말론이 지구의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이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목표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주범으로 몰아갑니다. 대기 전체의 온실 효과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름이 주범이다.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3.6%입니다.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효과의 95%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는 3.6%예요.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3.6%를 차지한다는 말은 온실효과로 기온이 1도 상승했다면 이산화탄소가 기여한 것은 0.036도에 불과합니다. 0.036도, 0.1도도 아니고 0.036도는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우리 피부가 무슨 아주 고감도 센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너무 미미한 수준의 이것을 가지고 96.4%는 무시하고 3.6%인 이산화탄소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8회 기후협약 2015년에 매주 앞에 2010년에 제시했고 2015년에 근거해서 제시한 해결책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억제해가지고 탄소 중립 배출을 줄여라. 그런데 억제의 완성은 죽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 안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숨 안 쉬면 돼요. 숨 안 쉬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없이 현대 문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채집생활로 전기 쓸 일도 없고 석탄 뗄 일도 없고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한강에서 고기 잡고 남산에 가서 관악산에 가서 북한산에 가서 나무 떼가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떼면은 그 숲이 며칠 살아남겠습니까? 한 3일 가겠습니까? 문제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채집 생활로 돌아가면은 지구 환경은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5억 정도가 되면은 채집 생활로 돌아가도 지구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 인구는 80억입니다. 지금은 채집 생활로 돌아가면 그 순간에 환경은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산업 문명의 해체 없이는 종말론적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전기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AI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고 이것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화력발전소 설립 계획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화력발전소 하지 말라, 폐쇄해라, 탈원전해라, 태양광 풍력해라 이렇게 했는데 2024년 들어서면서부터 그거 다 끝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끝나고 탈원전 끝났고 2024년 AI가 상용화되면서 풍력, 태양광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지금 전기 수급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설립 계획이 완전히 줄을 서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불가능하다. 현대 문명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진짜 방법은 에너지 사용 억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 프리, 그러니까 CF 에너지나 탄소 무탄소 에너지,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CF 에너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 정책은 화석 에너지 사용 억제가 아니라 CF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거지. 전기 쓰지 말고 자동차 사용하지 말고 숨 쉬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비건 해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문제로 비건 하시는 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하기 위해서 비건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당장 포기하시고 집에 가서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건 해가지고 탄소 중립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비건 하시는 분들 그것보다 더 바보짓 하는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탄소 중립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에 기후협약을 체결했는데 2020년부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에 2010년보다 오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라. 구체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기 사용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쓰레기 최소화하고 고기 먹지 않고 기타 등등, 오로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 써라. 알리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은 실제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들을 실천하라 그러면은 2030년까지 매년 7.5%씩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에 역사적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유일하게 전 세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 정책을 취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5.8% 감소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다 뛰쳐나왔어요. 코로나 끝나자는데 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가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도 2020년처럼 그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해도 5.8%밖에 감축하지 못했어요. 7.5%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가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2100년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정책입니까? 불가능한 정책입니까? 물으나 마나죠. 이거 문명의 해체와 일상생활의 포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약탈하고 죽이는 정책입니까? 답은 뻔한 거잖아요. 네 번째,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궁극적으로 공동묘지에서 완성됩니다. 폴 와스는 인간은 지구상의 에이즈요, 지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의 인구를 10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 지금 80억인데 10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억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속으로 당신이나 좀 설순선배에서 먼저 죽지, 그런 생각했는데 아마 그분 절대 안 죽을 거예요. 남 빨리 70억 빨리 죽어라, 내 편하게 살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책 썼을 겁니다. 존 길버트는 지구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게. 그보다 더 최상의 방법은 빨리 죽는 거예요. 폴 테일러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폴 테일러는 바이오 센츄리즘 환경 철학자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분은 환경 철학에서 굉장히 아주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지구상에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아이를 낳는 것이 환경에 가장 나쁜 행동이다. 한 사람이 노력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양이 1톤이라 가정한다면 전기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고기 안 먹고,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평생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1톤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명의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로 인해서 배출되는 탄소가 20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평생 아무리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숨도 안 쉬고 살아도 아이 하나 낳는 순간에 20배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뉴욕타임즈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억제와 통제의 완성은 공동묘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묘지로 다 돌아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도국가입니다. 아이를 하나 이하로 낳으려면 지금 우리 출생률이 0.7 얼마잖아요. 한 명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착실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아이 안 낳는 것이, 한 명 이하로 낳는 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을 보면은 1년에 수조 원씩 수천억 원씩 재정을 지출합니다. 탄소 줄이라고 재정을 지출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십조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년들에게 애 낳으면 어떻게 준다고 집 준다 어떻게 저리융자한다 해가지고 1년에 수십조씩 애 낳으라고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는 탄소 줄이라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한쪽에는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애를 낳으라고 수십조 원씩 투자하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뭐가 맞는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환경운동 한다는데 보면 웃기는 얘기가 교회도 환경운동 합시다. 녹색교회, 환경교회 하면서 막 환경운동 하자고 에어컨 끄고 한불 끄고 한등 끄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건축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에어컨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낮에도 불 켜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줄이려고 그러면은요, 다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꺼놓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예배당부터 어떻습니까? 창문 하나도 없잖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지금 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문 다 막았잖아요. 다 막으니까 낮에도 불 켜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게 녹색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탄소 중립하자고 교회가 그리 떠드는데 건축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출생 장려하잖아요. 애 낳으면 막 격려금 주고 우리 교회도 애 낳으면 격려금 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지금 방향이 맞아야 돼.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진짜 방법은 억제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탄소 중립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9% 기승전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지구온난화 검색하면요 팝업 딱 뜨는 게 있어요. 제 강의 시간에 보여드릴 팝업 딱 뜨는 게 있어요. 지구 지금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지구온난화 참여해 주세요. 기부금하고 북극곰이 죽어갑니다.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뭐가 어떻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생태계 저거 종말론 그 다음에 기부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기부금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가져와 보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탄소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권 단체와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기부금을 모으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기후 종말론은 실현 불가능한 종말론적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워서 불안과 죄책감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질이 왜 떨어지는지 이 기후 종말로 말한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여름에 더운데 기온이 밤에 열대야 한 29도, 28도, 30도 되는데 거기 아이고 나는 탄소 줄여야지 에어컨 끄고 문 열어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잠 잘 자는지. 다음날 아마 피곤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탄소 중립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헛수고를 하면서도 삶의 질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후 종말론의 가스라이팅에 무방비로 당하면 안 됩니다. 기후 종말론의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99%가 속고 있어요. 지금 99%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기후 종말론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해라. 괜찮다. 나는 신경 안 쓰면 되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종말론적 환경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수도 없이 많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30년 종말이 온다. 2050년 종말이 온다. 탄소 배출해서 인간이 배출한 탄소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애들이 지금 그런 환경교육을 받고 나니까 2030년 종말이 온다는데 2030년 종말이 온다는데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에어컨을 켤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에어컨을 틀면서 이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환경 죄를 짓고 있구나.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그 책에서 이런 걸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니까 인터넷 검색에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책 읽고 정말 위기를 느껴서 나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 정말 순진한 분이에요. 그런데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아무리 에어컨 꺼보세요. 탄소 중립이 되는지.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지금 건설이 줄을 서 있어요. 아무리 줄여봐야 1톤 줄입니다. 1톤 줄여. 그런데 애 하나 낳으면 20톤 늘어나. 20톤.
예. 에어컨 열심히 틀고 승용차 열심히 타고 다니고 그래도 애 안 낳으면은 훨씬 더 환경 의인이 됩니다. 예. 아무리 에어컨 끄고 전기 안 쓰고 승용차 안 타고 다녀도 고기 안 먹어도 애 낳으면은 환경 죄인이 됩니다. 바로 에어컨을 켤 때, 자동차를 탈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후 종말론은 우리 모두를 환경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기준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평가하면은 기후 종말론은 어떤 사상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사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약탈하고 죽이는 거짓 선동입니다. 환경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짓 선동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탄소 중립을 내세운 기후 종말론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후 종말론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후 종말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앞에 던져진 시급한 사명은 기후 종말론의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 기후 종말론의 근본적인 환경운동의 밑바닥에는 이코센트리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이코센트리즘은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폼드가 범신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총신이, 어떻게 합동교단이 범신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적 환경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리폼드 신학에서 환경운동의 모델을 청지기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리폼드의 건전한 환경운동의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이게 뭔지는 모르고 기후 종말로 녹색교회에 따라가고 엉뚱한 데 따라가가지고 범신론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던져진 시급한 사명은 기후 종말론의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성경적 환경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던져진 긴급한 과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